안녕하세요. 저는 6년차 전문 코치로 살고 있는 유동훈 코치이자 7살 아이의 주 양육자 아빠로 7년째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아빠이기도 한 코치입니다. 2019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7년째 육아를 하고 있고, 아이를 존중하고 싶고 세상을 존중하고 싶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코치가 되고 싶어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제 삶을 통해 어떻게 그것이 드러날 수 있을지를 매일매일 연구하는 그런 코치 유동훈으로 살고 있습니다. 2018년에 우연히 아내의 권유로 코칭을 알게 되고 잠깐 코칭을 한번 받아봤는데 너무 좋아서 배워야겠다. 그때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KAC도 이제 취득을 해야지 하면서 이제 코칭 실습을 막 하고 있었는데 2달 뒤에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어떤 아빠가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가 그냥 코칭 저희 주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주 양육자 아빠로 살아야겠다. 이런 딱 욕구를 만나게 되니까 너무 그 삶이 되게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어요. 두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코칭에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사람을 믿어주고 존재를 믿어주고 그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힘이 막 느껴지니까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선택해봐야겠다, 용기 내야겠다. 사실 이게 코칭이 저에게 준 엄청난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7년째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냥 온전히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빨리 해야지, 잘해야지, 그런 이야기들만 많이 들었는데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라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 엄청 깊이 울림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내가 받는 것보다 이왕이면 배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코칭이란 존중이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눈빛과 태도,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크게 봤을 때 저는 존중이라고 단어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코칭이란 존중이고 그게 대화에서 묻어나기 때문에 정말 그 고객의 내면에 있는 그런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바라봐줄 수 있는 것. 7년째 육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육아일기를 매일 쓰고 있거든요. 지금 13권째 쓰고 있어요. 육아일기에 아이의 표정이라든지 말투,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육아일기에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관찰해야 제가 쓰잖아요. 그냥 한참 지나서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그거는 이제 아이가 아니고 제 생각이고 저의 관점이니까 그거를 관찰하고 그걸 쓰고 또 그것들을 또 기록하고 또 그걸 아이의 그런 표정과 말투가 있을 때 나는 아빠로서 어떻게 느꼈는지 또 나의 또 생각도 같이 곁들여서 쓰다 보니까 감정과 생각, 그런 이런 공간, 속도 이런 거를 관찰하는 거에 조금 잘 되더라고요. 고객의 말과 말 사이의 그런 공간, 틈, 그 속도의 차이 이런 거에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근데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그게 뭔가 이상하다, 다르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어떨 때는 고객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코치의 태도처럼 변환이 돼서 고객님이 잠깐 숨을 한 텀 쉴 때 지금 조금 전과 지금은 이게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느껴지시냐 이런 질문 좀 많이 하거든요. 그건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 엄마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비중이 높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아빠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거든요. 어딜 가더라도 엄마가 많고 또 어딜 가더라도 엄마 위주이고, 그래서 아빠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육아하는 아빠들과 정말 소통하고 싶고, 그 이제 가장 큰 핵심이 이제 코칭인 거죠. 코칭을 통해서 아빠들의 그런 생각과 관점들을 조금 더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제가 했던 경험들, 또 지금 그 아빠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누고 싶고, 저는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빠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내 삶을 준비해야 되고 내 삶을 어떻게 그려가야 될지, 육아하고 있지만 내 삶을 더 깊게 살고 싶고 나라는 사람, 나답게 산다 그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아빠들을 좀 만나고 싶어요. 대화하기 너무 어려워요, 아이가 저랑 좀 뭔가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아빠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것 때문에 저랑 대화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관점이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관점을 아빠 자신에게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왜 대화가 안 될까 이렇게 자책하기보다는
나는 아이를 어떤 시선과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을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아이를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아빠 스스로 좀 돌아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무슨 감정을 느끼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말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럴 때 아빠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감정을 너에게 느끼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이렇게 대하고 있고 말하고 있어. 이렇게 아빠가 좀 자기의 이야기를 충분히 해줄 수 있을 때 그 관계의 벽이 무너지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진짜 대화는 연결인 것 같거든요. 마음의 연결.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 말만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말만 하지 않는데, 나는 네 이야기도 들어주고 너의 감정도 물어봐주고 생각도 물어봐 준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저만의 착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러니까 자기 말을 좀 끝까지 들어주고 자기가 먼저 말할 수 있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때가 아이가 6살이었거든요. 이게 6살이랑 이런 대화가 가능하구나 느끼면서, 이게 아이를 존중하려는 아빠의 태도가 또 아빠의 그 관점과 시선들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니까 아이가 자기 마음을 열고 그 아빠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이 만나는 그 지점, 딱 그게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연결되는 시점에서 출발하는 대화, 그러고 생각합니다. 아이랑 막 놀다가 이게 거실에 널브러져 노는 거예요. 지나가면 쑥 던졌어요. 야, 이거 정리 좀 하고 치고 놀아야지. 이거 뭐 누가 정리할 거야? 이러고 아차 싶었는데 그래도 그냥 뭐 놀아라 하고 저는 이제 막 저녁 준비하고 막 하다가 근데 그게 계속 가슴에 남아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물어봤어요. 아까 저녁에 아빠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 치우면서 놀아야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랬더니 아이가 딱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맨날 혼나려고만 한다고 자기를.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제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좀 더 들어줄 수 있을지, 또 아이의 존재를 좀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고민하고 그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아이의 존중의 태도가 나온 것 같아요. 아이를 존중하는 아빠의 태도가. 그러면서 제가 변하고 더 깊어지고 그냥 하는 것도 좀 더 깊이 연구하면서 하게 되고 이런 걸 느끼니까 이게 그냥 두 번째 직업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좀 더 나의 소명으로 다가오는 그런 직업으로 삼아야겠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코치가 되고 싶다. 그냥 주 양육자 아빠와 코치로서의 아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아이를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아이가 뭔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그만, 안 돼, 이런 거부터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혹시 아이가 뭔가 불편하지 않을까? 아이가 지금 이걸 한 행동에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의 그런 어떤 모습과 행동들을 좀 탐색한다고 해야 될까? 탐험한다고 해야 될까? 그게 넓게 봐서는 호기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 양육자 아빠는 사실 그런 접근법 하기는 물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냥 딱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데, 코치로서의 아빠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안 저희 아이가 태권도 좀 승급이 안 됐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나 승급 언제 될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게 아빠도 우리 하민이가 승급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 될까? 아빠도 좀 기다리고 있어. 지금 마음이 좀 어때? 이랬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운해, 속상해 이러더라고요. 서운하구나, 속상하구나. 언제 제일 속상했어? 이랬더니 어제 관장님이 승급한 친구들의 이름을 딱딱 불러주면서 띠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다고, 속상하다고. 관장님이 우리 하민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너무나 속상했겠구나.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승급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승급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약간 이게 직업적인 측면이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정말 놀라운 대답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관장님한테 자기가 승급이 안 된 이유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는 근데 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고 우리 하민이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도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자기 이제 집에 와서 발차기도 해야 되고 모아서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 태극 2장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달도 진짜 그걸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승급이 됐거든요. 그날 밤에 나눴던 5분도 안 되는 그 되게 짧은 대화가 코치의 대화였던 거죠. 방법과 해결책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의 감정과 아이의 생각을 아빠가 물어주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어떠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질문해주고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육아를 할 때 아이에게 그 아빠가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와 생각, 그런 질문들을 온전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그런 하나의 접근법? 이런 걸로 좀 아빠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코칭 주제가 그 아이랑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고 아이가 본인한테 잘 오지 않는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코칭을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본인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뭔가가 느껴지는데 잘 이야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걸 좀 물어봤죠. 지금 아이에게 무슨 감정을 느끼시냐. 그래서 이제 서운하다, 아빠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박탈감도 느낀다,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나니까 지금은 어떠신가요? 했더니 주르주르 그 밑에 깔려있던 여러 가지 서운함과 박탈감을 넘어서 아이에게 내가 조금 더 다른 접근법을 쓰면 어떨까라는 그런 것까지 쭉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세션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다음 세션에 아이랑 놀이터를 갔는데 뭐하고 놀까 이랬는데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친구들이랑 놀 거야 라고 쓱 가버렸대요. 근데 그날은 자기 그네 타고 싶은데 아빠도 같이 탈래? 딱 그 얘기 듣는데 마치 아이가 자기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 준 것 같은, 너무 고맙고 너무 기뻤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되게 저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우리 아이와 나는 그렇게 연결돼 있을까? 그러니까 저를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제가 좀 저희 아이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너무 기뻐하시니까 저도 기쁘더라고요. 아이가 저의 삶을 좀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는 진짜 너무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도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 재밌지? 왜 이렇게 막 12시, 1시, 새벽 2시까지 안 자고 도대체 뭘 하는 걸까? 뭐 책도 보고 뭐 뭔가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왜 우리 아빠는 그렇게 살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그걸 물어본다면 약간 좀 울컥할 것 같아요. 정말 내 삶을 아이가 궁금해하는 거구나. 그게 좀 더 확장시켜보면 제 주변에 있는 저희 친구들, 또 저희 부모님, 저희 아내, 동생, 이런 사람들이, 저희 가족들이 우리 형이, 우리 아들이, 또 우리 뭐 사위가, 또 우리 친구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재밌게 살고 있구나, 어떻게 살고 있지, 너무 궁금하다. 이게 좀 제가 사는 게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유명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쟤는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재밌게 살지? 그 끝에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칭할 때와 살 때 간격이 없는 사람이고 싶어요. 코칭할 때는 약간 뭐 비즈니스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코칭할 때도 이런 사람이고 그냥 일상을 살고 삶을 사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그 두 개가 거의 동일시되는 사람? 그냥 코칭이 제 삶이고 삶이 코칭이고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뭐 보이면 일단 해요. 뭐든 일단 뭐 지원하라고 신청해야 하고 일단 집어넣어요. 일단 집어넣고 시간이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시작했던 게 이제 가장 낮은 단계였던 게 독서 모임. 그래도 코칭을 배웠으니까 그냥 하면 좀 심심하니까 코칭을 조금이라도 좀 알려드리고 코칭을 접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했던 첫 번째 방법이 그 독서 모임을 하는데 책을 2권을 선정해서 그냥 일반 독서 하나랑 코칭이 연관되어 있는 책 하나 이렇게 해서 2권을 하고 1대1로 코칭을 해드리는 거죠, 참가자분들. 그렇게 하이브리드로 좀 처음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되게 많은데 이것들을 또 각자 코치님들만의 그 특색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 접근법이 다르니까 저는 그런 걸 좀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코칭이랑 책이랑 엮어서 뭔가를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꼭 그 1대1 코칭을 한번 넣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코칭은 그냥 눈으로 보고 책으로 읽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코칭 한번 받아보는 거는 전혀 다른 또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고 참가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코칭 연결이에요. 나의 내면과 겉모습과 연결하는 거고 나와 나의 가족을 연결하는 거고 또 나와 나의 자녀들을 연결하는 게 코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차 한 잔 마실 때 그냥 그 아이스 커피 이런 거 말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때 후루룩 마시지 않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또 그 향을 느끼고 또 그 분위기를 느끼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저는 그게 코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관계를 변화시키고 싶어, 우리 아이랑 좀 더 깊게 대화하고 싶어. 근데 이런 고민하시는데 사실 대화를 잘 못해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코칭이고, 그 코칭은 또 나와 나를 연결해 줄 수 있고 미래의 나와 연결할 수 있고 지금 현재의 나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연결감을 꼭 차 한 잔 마시듯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코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코칭을 좀 많이 알아서 코칭을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정말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 수 있구나. 나도 그냥 직장인이고 뭐 엄마이고 아빠이고 사업가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이 코칭을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받아봐야 합니다. 진짜 받아보십시오.